운동량, 충격량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운동량, 충격량. 여기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차분하게 들어주신다라면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먼저 이 단원의 스타일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운동량, P를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I는 충격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개념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개념.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일단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패턴으로는 뭐냐면 운동한 양의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시면 되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얘가 되게 편안하게 들릴 거야. 유독 이 단어만큼은. 그런데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건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1 통합과학에서 1학기 때 시험 범위였어요.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까먹었더라도 설명을 하다 보면 고2 올라가는 학생은 그렇게 거부 반응이 덜해요. 근데 고1 올라가는 학생은 반드시 얘를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배우지 말고 여기 걸로 배우세요. 여기 걸로 배우면 통합과학 할 때는 이건 되게 쉬워지는 부분이 돼. 그래서 2학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제적인 부분 포인트만 잡아주고 가고,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 100여 문제 정도만 풀면 통합과학은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이때 살짝 하나 언급되는 애가 있어요. 살짝 언급되는 애가 누가 있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애가 요거 할 때 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잡반이라는 개념이 유입이 되어져서 언급을 하면 그나마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리를 빨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걸 빨리 하고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먼저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합니다. 그때 난 항상 강조하지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얘 스칼라 양이니까 방향이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속도, 얘 방향이, 잠깐, 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앞 시간 때 뭐라고 배웠더라? 벡터. 그쵸? 운동 방향이라고 배웠죠? 잘했어요.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스칼라기 때문에 얘의 방향은 또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과 같기 때문에 추가가 돼서 얘는 운동량의 방향으로도 설정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앞에 부분에서 배운 거고 여기가 살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충격량이라고 있습니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 충돌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은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얘가 벡터량. 그래서 여기서 힘의 방향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얘를 가속도의 방향으로 배우면서 여기서 보면 힘의 방향이 누가 돼? 충격량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있어. 뭐냐면 이거는 앞쪽에서 배웠어. 그 다음에 얘도는 지금 배웠는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에 나오면 얘네들이 섞어서 나온다. 그러면 약간 나름 이쪽 파트에서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다라면 약간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뜻이야. 근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때려 죽어도 못 가는 게 여기만 섞었지 더 이상 섞질 않기 때문에 그냥 3급 정도지 최상위권은 아닌데,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해서 틀려요. 생각해내면 답인데,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너 요거 풀 때 요거 앞에 거 요거 생각해낼 수 있어 없어? 냈어? 그러면 무조건 답이고, 못하면 틀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할 때 얘는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고 내가 전 시간에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 요것도 근데 이 개념이 운동량 충격량에서도 나오고요. 안타깝게도 이 개념은 이 다음 단원 운동량 충격량 다음 단원이 누구냐면 일과 에너지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이 개념은 바로 유입됩니다. 이유는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방향성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으로 출제 퍼센테이지는 절대값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맞다 그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1월달하고 2월달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3월달 됐을 때는 조건반사처럼 그냥 연습해놓아 문제 풀 때 큼지막하게 방향이라고 써놓고는 뭔가 안 풀리면 방향을 내가 혹시 간과해서 푼 건 아닐까? 방향을 내가 잘못 설정한 건 아닐까? 생각해보는 연습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수능 특강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야. 그냥 수능 문제 푼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수능 문제 몇 개 풀었다 해서 풀렸다고 해서 내가 수능 특강을 풀 수 있어? 라고 하셔는 안 돼요. 내가 수능 특강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절대적인 값에서 기준은 수능 특강이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알겠지만 예전에는 수능에서 수능 특강 문제가 7, 80% 출제가 됐었거든. 지금 이제 50% 정도 됐어. 그럼 나머지 50%는 수능 특강을 내는 거고 나머지 50%는 수능 특강 외에서 나오는데 그 외에서는 수능 특강 범주에서 변형된 거지 수능 특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범주에 들었다라는 거. 근데 좋은 점은 학교 내시는 수능 특강고 50% 정도에서 내요. 범주에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칠게 그러면 깨끗하게 틀려도 돼요. 왜? 다 같이 틀릴 거니까. 그 와중에 맞히는 부류는 두 부류야. 진짜 잘하든지 찍었던지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범주만 영역만 잡아놔도 근데 이 범주만 잡아도 수능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나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생각하고 있어. and 수능도 잡는 거지. 안 되니까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난 수능이 약하니까 내신으로 가야 돼. 내신 하다 보면 나 수능이 어려우니까 내신만 할 거야. 내신 못하니까 수능으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신을 포커스로 잡되 수능도 가야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생각. 연습 지금은 버거운 일인 건 맞지만 연습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무서운 얘기. 곧 무서운 얘기야. 고1은 잘 경청만 해. 1년 뒤에 너희 모습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가드라인이 잡혀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가드라인이.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2학년 2학기 빠르면 중간고사 끝나고 보통 기말고사 끝나고부터는 가드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and 내가 3개 대학 갈지 7개 대학 갈지 15개 대학 갈지 30개 대학 갈지가 가드라인을 잡으셔야 돼. 이 두 개를. 그게 뭐예요? 70개, 30개, 16개 뭐예요? 3개 대학 서영고 7개 대학 서영고 서성한 15개 대학 서영고 서성한 단검도. 내려가는 거. 내가 수준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자, 이게 안 돼서 고3 때 그래도 결과도 열심히 막 해. 그다음에 내년 돼 3월달에 고3 때만 3월달 모의고사 보고 할 수 있어. 너 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개똥 같은 소리 고3들한테 쓰는 선생이 학부모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선생이라는 작자가 고3이한테 야 지금부터 해서도 돼 라고 말하거든. 그 선생한테 배우지 마. 아니 그 사람은 고3을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야. 물론 고3 몇 명 가르쳐 봤겠지. 고3이나 재수생을 전담으로 전문적으로 강의해 본 사람이 아닌 거야. 보통 고3이나 재수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제 다 끝이 나냐면 고2 때 결정 난다고 얘기해. 미안해 더 잔인한 얘기 할게. 의과대나 서울대는 고1 때 결정 나. 서현 뭐요? 서울대나 의학부.
그건 1학년 때 결정 나요. 미안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서연고 서성한 중형외시 가는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있을까? 당연히 다 열심히 해. 그 자리를 내가 뚫고 들어가려면 열심히가 기준이야. 열심히는 기본이지. 그리고 치고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걔네들은 서영고 서성한 중경고시 갈 정도 애들은 벌써 중학교 때 볼 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애들이야. 하던 애가 스킬이 쌓이는 거고 열심히 해서 이제 들어가? 미안해, 현실이야. 못 들어가. 왜? 대학교는 내가 몇 점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몇 등이 돼야 돼. 몇 명 정원이거든. 30명 정원, 50명 정원이야. 그 명수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합격인 거야. 내가 50점 맞아. 실제로 이런 애 했었어. 예전에 여기 이대 분자생물학과라고 있거든. 분자생물학이 서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고대에 없고 이대에 있어. 그러니까 이대 분자생물학은 연고대급이야. 이화여대요? 이화여대. 분자생물학은 세. 걔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 100점 만점 평균 했을 때 90점대 초반이거든. 그러니까 연고대급인 거야. 근데 83점에 붙었어. 아무 지원 안 한 거예요? 추가 합격이 된 거지. 대체 왜요? 추가 합격이 된 거야. 재수없게. 근데 같은 애 96점대가 있었어. 96점대면은 100분 등급으로 퍼센티를 따지면 2%대야. 성균관대학교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요? 문과 계열이라. 왜 떨어졌냐면 그때가 변수가 있어서 연고대에 갈 수 있는 애들이 하향 지원한 거야. 근데 상향 지원하면 간당간당하지만 윗대학을 쓰고 싶은 애는 과를 안 따져. 그 대학만 가려고 그러지. 근데 하향 지원한 애들은 내 수준보다 밑에 대학이잖아. 대신 밑에 대학을 쓰는 대신에 내가 희망하는 과를 선택하지. 물리학과니까 인기 많아요? 그 성대는 성대는 문과 계열이었어. 국문과여가지고 연고대 갈 수 있는 애들이 다 하향 지원해버린 거야. 그 해에 연세대학교에서 36명이 미달났어. 쓰기만 해서 200점 맞고 어차피 떨어질 거, 야 어차피 떨어질 거 연대 쓰고 떨어지지 라는 마음으로 거기 썼어 볼래? 합격이 왔지. 그런 변수가 생기는데 여러 고생이 너무 안 돼요, 원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세 개밖에 못 넣어요? 예전엔 여러 개 넣었었어. 원서비만 100만 원씩 나왔어. 한 20몇 개씩 쓰니까 하나에 나오면 얼마 정도예요? 6만 원 돈. 그럼 20개 쓰면 진짜 1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나갔어.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수시도 6개 제한으로 건 거고 이게 된 거지. 여섯. 자, 하도록 할게요. 저기 너무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자랑이 아니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 전략적으로 뭐 모르면 지금 이거 잘 안 꺼지네.